블루투스가 없어도 대부분은 이런 USB 수신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디자인, 제가 68키를 구매하고 싶었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아마 디자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배열은 정말 아기자기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돈을 쓰게 되니까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리뷰를 안 했던 제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거기서 제가 가마카이 TK68 키보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68키 키보드에 관한 컨텐츠를 하나 기획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텐키리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더 미니멀하고 이쁘고 편리한 키보드 욕심이 생겨서 68키 키보드를 써보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구매할 때 과연 이 키보드가 편할까? 내가 이 작은 배열 키보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야 뭐 호기심에 구매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샀는데 불편하고 막 그러면은 좀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68키 키보드를 이제 써보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은 68키 키보드가 어떤 건지, 배열은 어떤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텐키리스랑 같이 놓고 봤을 때 일단 F11부터 12, 그리고 오른쪽에 기능키가 이렇게 싹 사라져 있죠. 그리고 인서트, 홈, 그리고 이쪽 부분이 옆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딜리트,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엔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키가 안쪽으로 이렇게 쫙 당겨진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Alt, 펑션, 컨트롤 키가 조금 작아져 있어요. 원래 기능키 사이즈가 아니라 일반 문자 입력하는 키랑 사이즈가 똑같죠. 이렇게 줄이고 촥 밀집시켜서 68개의 키로 구성해 놓은 키보드가 68키 키보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없어진 키는 사용을 못하냐? 아닙니다. 없어진 키는 이제 펑션을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키보드 기준으로 펑션하고 1부터 12까지 누르면은 F1부터 12가 작동이 되고, 펑션 J는 인서트, 뭐 펑션 K는 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존의 텐키리스를 주로 쓰던 입장에서 68키를 썼을 때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디자인, 제가 68키를 구매하고 싶었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아마 디자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배열은 정말 아기자기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키들이 좁은 곳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키캡에도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아마 키캡을 제가 이 키보드를 산 이후로 아마 3개 정도 샀던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꿀벌 키캡, 그리고 제가 텐키리스에도 하나 껴놨거든요. 분필 키캡이라고. 이거 스페이스는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래 거를 껴놨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하나 구매해 놓은 게 있거든요. 총 3개를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3개 사니까 거의 키보드 값 하나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꾸미는 맛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을 쓰게 되니까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텐키리스보다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이 더 좋아집니다. 68키를 쓰기 전에 저는 텐키리스도 정말 작고 공간 활용에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F키들이랑 오른쪽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차이 나겠어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책상에 남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없이 저처럼 키보드를 무선 하나씩 쓸 수도 있고요. PC 작업하면서 뭐 다른 거 뭐 책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필기를 하거나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해서 동시 작업하는 환경이 정말 쾌적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68키 키보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도 없어가지고 되게 편리하고, 많은 디바이스로 동시 작업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기계식 키보드 하나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겠죠. 저도 아이패드를 쓸 때는 68키로 PC랑 이렇게 아이패드 왔다 갔다 해서 쓰고 있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PC 메인보드에 따라서 블루투스를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케바케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 PC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기능이 따로 없는데, 있는 PC는 시작 메뉴, 설정, 장치로 들어가면 블루투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블루투스가 없어도 대부분은 이런 USB 수신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찾아봤던 건데,
이 USB 수신기를 USB 3.0 포트에다 꽂으면은 반응도 빠르고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4GHz 수신기 기준으로 USB 3.0 포트에 꽂으면은 간섭이 일어나서 막 버벅거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USB 수신기는 꼭 일반 포트에 꼽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했던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무선, 이 두 가지의 메리트가 실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됐어요. 저는 책상이 사이즈가 커서 괜찮은데 좀 좁은 책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키보드 하나만 놔도 책상이 엄청 빠듯하거든요. 근데 키보드가 작고 가볍다 보니까 이동하는 게 편해서 PC만이 아닌 키보드를 싹 치우고 공부나 책 보는 용도로 책상을 활용하기에도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디 둘 데가 없다 하더라도 안 쓸 때 전원을 꺼놓으면은 팔꿈치 같은 걸로 키를 잘못 눌러서 걸리적거리는 일도 없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를 쓰고 싶은데 블루투스 키보드도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최고의 아이템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요약하자면 컴팩트함, 공간 활용, 이 두 가지가 68K 키보드를 구매하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이거는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손과 손가락의 활동 범위가 좁아져가지고 적응하면은 키보드를 칠 때 피로도가 확실히 적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68키 키보드를 쓰면서 느꼈던 단점,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키가 오밀조밀 모여있잖아요. 이쪽 방향키 부분에 여백 없이 키가 몰려있다 보니까 이 배열에 적응하기 전까지 다른 키를 잘못 누르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시프트랑 한영키가 작아졌잖아요. 저는 우측 시프트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게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이 부분을 되게 잘못 누르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보면서 안 치고 감으로 치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펑션키랑 조합해서 쓰는 게 어렵진 않으나 좀 외우는 데까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제 키보드 기준으로 펑션키랑 조합하는 키가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물론 이 키들 중에 사용 빈도가 정말 낮은 키도 있을 거고 자주 안 쓰지만 써야 하는 키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쓰려고 하면은 이게 펑션키랑 어떤 거랑 조합해서 써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외워가지고 좀 쓸만한 편인데 적응하기 전까지는 정말 좀 불편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한글 작업을 주로 하는데 한글 작업할 때 표 삽입할 때 인서트 누르는데 인서트 이거 기억 안 날 때 많았고요. 그리고 캡처할 때 프린트 스크린? 그리고 물결표가 제일 적응이 안 됐어요. 특히 채팅할 때 물결표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펑션키랑 쉬프트키랑 ESC 키를 눌러야 나오는데 까먹고 그냥 펑션키랑 ESC만 누를 때도 있고 쉬프트랑 ESC만 누를 때도 있고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세 개는 어느 정도 많이 쓸 일이 있다 보니까 불편했던 기억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뭐 언제나 그렇듯 적응하면은 그래도 쓸만합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 펑션키랑 조합해서 쓰는 게 되게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게 자주 쓸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진짜 못 쓰겠다 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 뿐이지. 그리고 이 부분이랑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68키가 확실히 게임할 때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롤의 경우에는 이게 F쪽 1, 2, 3, 4, 5 눌러가지고 아군을 확인하는 단축키를 쓰거든요. 근데 이걸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팀 게임 정도? 는 괜찮을 것 같아요. RPG는 스킬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스킬 단축키가 F쪽 키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막 급박한 상황에서 뭐 펑션키랑 1 눌러가지고 막 스킬 쓰고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이거. 그래도 RPG 중에서 뭐 스킬 딱 8개 있는 로스트 아크 정도는 할만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유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68키 키보드를 쓰면은 아마 다들 무선으로 사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무선일 때는 배터리가 안에 내장되어 있겠죠? 이 배터리 관리, 배터리를 거의 다 써가지고 충전을 하고 잤어야 됐는데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은 다음날에 유선으로 사용하거나 뭐 충전을 하거나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점을 한번 요약하자면은 적응 전까지 오타율이 굉장히 높다, 펑션키랑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불편함, 게이밍에 적합하지 않음, 그리고 무선으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 관리 정도가 제일 불편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68키 키보드를 쓰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적응이라는 큰 벽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벽을 뛰어넘으면은 컴팩트함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많은 그런 매력적인 키보드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새로운 거에 적응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조금 사용하는 게 힘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것보다 더 작은 배열의 키보드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개인적으로 든 생각인데, 풀배열을 주로 쓰시던 분들이 68kg 바로 넘어오는 거는 좀 F키랑 이렇게 기능키가 한 번에 없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넘어오지 마시고 차근차근 10키니스부터 한번 맛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68키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자기가 주로 어떤 작업을 많이 하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서 68키가 정말 편안한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 불편한 키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랑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문자열에 단축키가 물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어가지고 편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리뷰해줬을 만한 컨텐츠나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